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주 1월 12일부터 일시적 이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이것이 조정, 비조정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양도세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해 준다. 이거 아주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매도 당시에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규정 변경이 요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경 내용도 알아보면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건가요? 네,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조건은 매도 당시에 1주택이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 시점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보유 조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제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취득 시 기준으로 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매도 당시에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한다. 그러면 비과세를 해준다. 그런데 요 날짜 중요하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이 이게 얼마든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 당시에 집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양도 차익이 얼마든 전액 비과세 해주는데요. 만약에 12억이 넘는다면 매도 가격에서 12억의 비율을 계산해서요. 그 비율만큼만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24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요. 매도 가격에서 12억의 비율은 50%잖아요. 그러면 만약 양도 차익이 10억이라면 5억은 비과세, 나머지 5억이 과세 대상 차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양도 차익 중 과세 대상 차익이 5억인데요. 5억 전부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셨다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80%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5억 중 1억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한 사례의 경우에는 1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1억만 과세 대상 차익이 되고 그 1억을 기본 세율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매도 가격이 12억까지는 양도 차익이 이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전액 비과세 해주고, 그런데 만약 이게 12억을 넘으면 전체 양도 차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과 그리고 과세되는 부분으로 나눈 후에, 그리고 또 과세되는 부분은 오래 보유했다면은 이게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양도세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세무사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고 매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의 기본적인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요거 일시적 이주택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과세의 다른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만약 매도 당시에 2주택이라면 그 다른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라면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해지겠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요.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이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2년 안에 매도해야 되느냐 3년 안에 매도해야 되느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1월 12일부로
규제 지역 상관없이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이 뭐 다른 집을 매수하고 이사를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이거 잠깐 겹치는 기간이 존재해서 그 기간 동안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설령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또 두 번째 주택 매수 후에 매수 후 3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면은 매도 당시에 분명히 2주택이지만은 그것을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3년의 유예 기간을 더 길게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의 경우인데요. 각각 1주택 보유 중에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2주택이라고 비과세를 안 해준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인 후 5년 안에만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인 경우 봉양을 위해서 이제 학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부모님 집 한 채, 자신의 집 한 채, 이렇게 두 채가 되지만 10년까지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네, 이거는 뭐 결혼을 장려하라는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이나 봉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상속인 경우도 있는데요. 상속으로 주택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이거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 같은데요. 이때도 이거 인정해 주나요? 네, 상속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이제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니까요. 상속으로 주택수가 두 채가 되어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좀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있는데요. 상속으로 주택이 한 채 증가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는 1주택 비과세를 인정을 해주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이제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1주택이 된 후에 이제 상속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지금 예를 든 경우는 부모님과 이제 별도 세대였을 때 경우이고요. 만약 같은 세대였다면 어차피 돌아가시기 전에도 2주택이었을 테니까요. 이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동거 봉양을 위해서 이제 학가 중이라면 이건 또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지분 상속의 경우도 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상속주택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속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대충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으니까요. 실제 상속 시에는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게 또 어떤 적용을 받게 됩니까? 네, 이제 분양권은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2년간 보유한다고 해도 1주택 비과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이제 신축된 주택에 입주한 후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이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다른 주택과 같이 보유할 경우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나 비과세 등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서 말한 논리대로라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택 한 채, 분양권 하나를 보유해도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이제 비과세 판단 시에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같이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고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 매입 후 1년 경과 후에 분양권을 매입하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은 이제 특수성 때문에 이 매도 기한에 추가적인 완화 규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3년이 이제 지났는데 완공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이사갈 두 번째 주택이 없는데 첫 번째 주택을 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더라도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 전이라면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이 매도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라도 완공 후 그러니까 아파트 완공 후 2년 안에만 팔면 일시적 그 2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조건은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고 이제 완공 후 2년이니까 사실상 그 한 5년 이상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서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조건이 이제 붙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전입해서 1년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이 요건이 추가됩니다. 네, 분양권은 매수 후 3년이 경과하더라도 완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완공 때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또 완공이 되더라도 전입 조건만 만족하면 완공 후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입주권도 분양권과 유사한데요. 이 입주권은 또 어떻게 어떤 적용을 받나요? 네, 그 일시적 2주택을 위해서 그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조건과 이제 분양권에서 이야기한 이제 처분기한 예외 조건은 입주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는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2년 보유한다고 해서 주택 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이 되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이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권이 된 경우라면 입주권 매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네, 양도세, 비과세 이게 사실 세금 중에서 가장 큰데요. 역시나 다뤄야 될 내용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역시나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의 비과세 규정까지 아주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큰 줄기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실제로 양도세 계산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그 규모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규정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세, 비과세는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거 제대로 준비 안 하시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